예, 오토데스크 기술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원기라고 합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에 대한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이제 사용하시는 방식 자체가 좀 바뀌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소프트웨어 자체 안에서 어떻게 그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기능들, 그 추가된 기능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드리려고자 합니다. 먼저 썸머리가 좀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요. 먼저 그 제일 보시는 쪽에서 제 좌측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일단은 그 제공을 해드리고, 물론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을 해드리지만은 뭐 시너지, 뭐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하나 통합된 건 아닙니다. 네. 그 패키지 안에서 그 설치 파일 하나의 설치 파일 안에서 그 프로그램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선택적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뒤에서 다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네. 그에 따라서 뭐 또 이제 로그인 방식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시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실 거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 부분에서 어떤 그 결과, 특히 이제 해석 결과 중에서 이제 특정 그 캐비티, 특히 이제 멀티 캐비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변형 결과에서 수축과 관련된 수축 보상 부분을 이제 그 변형 결과에서 이제 확인하게 되면은 멀티 캐비티 같은 경우는 해석 결과가 좀 약간 변형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었다라는 부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또 추가된 기능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좀 기존에 있었던 어떤 문제점들이나 어떤 그 신뢰도가 좀 떨어졌던 부분, 그리고 뭐 현재는 뭐 합리적인 신뢰도를 적용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더 개선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그 다운로드 받으실 때 오토데스크 어카운트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부터 그 소프트웨어 그 설치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고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접속하실 때 이제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회사 이메일 기준으로 이제 아이디가 이제 될 것 같고요. 예. 또 뭐 어카운트 세정, 뭐 계정 생성이라든지 뭐 회원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평소에 사용하시는 어떤 그런 그 거와 뭐 동일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하신 다음에 이런 그 사이트 접근하시면은 그 모드플로라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좌측에 보시는 그림은 최근에 이제 사이트 안에서 바뀐 어떤 이제 그 뷰라고 하면은 뭐 클래식 뷰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저런 우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됐었다. 선택적으로 이제 편하신 뷰로 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가 현재까지도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익숙하셔 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은데 여전히 이런 그 설치 파일이 2개가 있어 가지고 이런 걸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새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문제라기보다는 좀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들도 없지 않아 있었죠. 몰디플로 시너지라는 것과 이제 인사이트라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명확하지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그 네임드 유저 방식이라는 것으로 바뀌면서 패키지 자체가 바뀌면서 이제 하나의 좀 단순화된 설치 파일로 제공을 한다. 그리고 단순화된 패키지로 제공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설치 파일에 선택적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시너지를 설치하실지 아니면 인사이트 설치하실지를 선택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의 설치 파일 안에서요. 예. 그리고 그 2개가 동시에 설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설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빨라졌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좌측부터 보시면은 인사이트 부분에 있어서 뭐 시너지, 뭐 인사이트, 뭐 헬리우스, 뭐 커뮤니케이터, 뭐 린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설치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뭐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어드바이저랑 그다음에 커뮤니케이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 설치 파일 안에 저 4가지 또는 2가지가 제공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뭐 이제 데이터 피팅이나 뭐 커뮤니케이터는 무료로 제공되는 툴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원하시는 것들만 남겨고 다 체크를 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진행하시면 설치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처럼 뭐 시너지는 시너지대로, 뭐 인사이트대로 그 2가지 설치 파일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설치 파일 안에 이렇게 구분인 그 필요한 요소들이 다 이제 그 리스트가 돼 있고 이 중에서 선택하셔서 설치하시면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를 완료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2023 버전 같은 경우는 로그인 방식으로 일단 인식을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미 로그인 방식으로 뭐 전환하셔서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이제 기존의 네트워크 라이센스 버전으로도 2023 계속 사용하시고 싶은 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그 라이센스 컨피그레이션하는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이 같이 설치가 되거든요. 설치할 때 이 부분을 실행하셔가지고 여기서 처음에 유저 라이센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네트워크 라이센스로 병용하신 다음에 관련된 서버 IP나 어떤 그런 걸 입력하시면은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완료가 다 되면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게 되면 보통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뭐 로그인을 하라는 이제 창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여러분께서 할당된 그 계정 할당된 이제 그걸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이디가 대부분 이제 이메일이실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이제 비밀번호 같이 입력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이제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 없고요. 이거를 매번 어, 그 로그인해서 하시는 건 아니고 한 번 로그인하면은 그 다음날 쓰는 데서도 뭐 추가적인 어떤 로그인은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 네트워크 라이센스로 계속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 하단 우측 부분에서 여기 하단 우측 부분에서 이쪽 부분을 이제 활용하시면은 기존 네트워크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삭제를 하고 싶으신 경우 같은 경우는 과거 버전, 그러니까 2021 버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니스톨 툴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드렸어요. 오토데스크에서요. 네. 그래서 뭐 몰드풀뿐만 아니라 뭐 2021 버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어떤 대부분 소프트웨어는 이 어니스톨 툴 안에 다 확인이 돼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삭제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것들이 제공이 되지 않아서 만약 삭제를 2023 버전 삭제가 필요하신 경우 같은 경우는 제어판이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 삭제나 이런 것 기능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삭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인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좀 중복된 내용은 최대한 이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명에서 한정된 라이센스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당장 이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관련이 계셨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사용자 중심이다 보니까는 이제 그 사용자분들께서 이제 사용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런 그 몰드플로우는 인사이트나 이름, 그리고 몰드플로우 어드바이저는 뭐 퓨전 360 위드 몰드플로우 어드바이저라는 어떤 새로운 이름을 해가지고 패키지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아까 앞서부터 거기서도 로그인 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 처음에 첫 화면에서도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제품 상단에 저희 그 사인이라는 어떤 그 영역이 있습니다. 저 안에서도 이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로그인을 이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정보가 저희 오토데스크 클라우드 시스템에 일단 확인이 됩니다. 네. 물론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확인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그 대상에는 그 지오메트리나 뭐 수치 정보, 뭐 메시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이 몰드프를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걸 확인하는 그에 대한 정보만 일단 확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확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용자 측면에서는 그런 거를 인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 라이센스 모델을 좀 탈피한 좀 이제 그 사용자 중심적인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토데스크 어카운트 사이트를 통해서 그 관리자분께서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을 이제 하나가 이제 생성하시게 되면은 이 그룹 안에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을 다 이제 그 그룹 안에서 이제 할당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그 할당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몰드풀로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사용자가 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바꾸면 이제 바꾸는 즉시 바로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수가 있는데요. 동시에 이제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입니다. 예. 몰드플로우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한 아이디당 이제 한 번만 이제 그 한 개의 그 장비에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물론 여기서 한 개 장비라는 것은 그 특정 장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한 장비에서 한 번에 사용하실 수 있고, 이거를 그 한 장비를 켜놓은 상태에서 다른 장비에다가 또 접속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켜놨던 이제 장비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꺼지지 않고 거기에 이제 메시지가 나옵니다. 기존 걸로 그 계속 사용하실 거냐 아니면은 새로 접속한 장비로 사용하실 거냐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이제 그 메시지 선택하는 부분에 따라서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이제
멈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해석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약이 없었습니다. 컴퓨터 사양만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3개 이상도 충분히 해석도하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일단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너지하고 인사이트 위주로 이제 사용하실 텐데, 이제 이쪽 부분으로 보시면 이제 시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접속한 데 있어서 하나의 장비만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하나의 장비에다 접속하시면은 시너지 창은 여러 개 띄우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3개까지 아이디당 3개까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 3개는 특정 장비에서만 가능한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고 하면은 그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그 잡을 분산시켜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너지하고 이제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하나 장비에 로그인을 했다면은 그 장비에 이제 무제한으로 띄워서 이제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은 없고요. 이제 해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장비에다가 이제 시너지를 띄웠습니다. 네. 그리고 B라는 장비에 대해 시너지를 또 실행을 하게 되면은 동일한 아이디일 경우에 하면은 이렇게 메시지 하나가 딱 뜨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A라는 장비에서 지금 시너지가 지금 실행되고 있었는데 A라는 장비에 있는 시너지를 멈추겠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현재 새로 접속된 B 장비를 멈추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만약에 A 장비를 멈추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A 장비에서도 이런 식으로 어떤 B 장비에 의해서 이제 멈춰졌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이제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시에 시너지나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대 PC에서 하나의 아이디로 동시에 쓰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석이 좀 돌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작업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진행됐던 어떤 작업된 스터디 파일은 이제 자동 저장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당 해석은 이제 어디서나 이제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고요. 네. 이건 하나의 장비에다가 3개를 동시에 돌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3개의 장비에서 특정 하나의 장비에다가 물론 이제 네트워크 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특정 장비에다가 3개를 한 번에 돌리시거나 아니면은 3개 장비에다가 서로 이제 분산시켜서 이제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너지를 통해서 해석을 진행하시는 거는 이건 이제 SCM으로 이제 관리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은 커맨드 라인 창을 활용해서도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윈도우, 리눅스 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다 아무래도 이제 설치나 이런 것도 다 완료가 돼 있어야 되고, 네. 어떤 저희 클라우드 상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의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또 네트워크로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포트나 이런 것들은 헬프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명령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직접 이제 키 입력하셔서 런스타디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해석을 돌리실 수가 있는데 하나의 기능이 좀 새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키 값을 자동으로 생성되는 키 값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또는 어떤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나온 이제 키 값을 활용해가지고 커맨드 라인 상에서 이제 해석을 돌릴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좀 굉장히 좀 많은 자릿수의 어떤 키가 제공이 되고요. 그런 해당 또 키에 대한 또 런스터디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헬프 제공하고 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어떤 키를 이제 직접 입력을 하셔가지고 이제 해석을 수행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너지를 통해서 이제 해석 진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명령창에서 이제 해석 진행하는 거고요. 이렇게 키 값을 이제 복사한 키 값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키 값이 갖고 있는 어떤 파일로 이제 활용하시거나 해서 해석을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 값이라고 하는 파일, MSK라고 하는 파일은 이제 스터디 파일은 아니고요. 키 값만 갖고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령줄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명령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명령줄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특정 아이디에서부터 스터디 파일이 인식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해석 돌리게 되면은 1인당 이제 3개씩 해석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이제 인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생성된 어떤 키나 키값 같은 경우는 계약이
되어 있는 그 기한 안에서는 뭐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이제 계약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계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면 아무래도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권장드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19 버전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계시다고 하시면은 2023 버전이랑 특히 로그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충돌이 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19 버전 이제 사용은 특히 이제 저 tab 매니저랑 좀 충돌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은 좀 뭐 자제해 드리고, 처음에 뭐 저기 보면은 그 언체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다 디폴트로만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19 버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컴퓨터 그 실행하게 되면 저 시뮬레이션 잡 매니저가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될 텐데요. 네. 저걸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은 이제 잡 매니저가 실행이 안 되고 그럼 이제 충돌이 없게 되겠습니다. 네. 아마 이거는 이제 로그인 어떤 그 저희 오토데스크 자체에서 로그인 하는 데 있어서 아마 2023 버전이랑 19 버전 간의 어떤 이제 출시된 그 시점 자체가 좀 꽤 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업데이트가 또 그전에 있었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업데이트된 부분이 과거 버전에 좀 반영이 안 돼서 좀 충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헬리오스 PF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은 이것도 이제 만약에 뭐 저희 오토데스크 인벤터 나스트란이나 또는 이제 엔시스랑 이제 연계해서 해석을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섬유 배양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그 구조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구조 해석 툴은 그 같이 이제 그 호환돼서 제공한 그 구조 해석 툴은 그 엔시스와 오토데스크 인벤터 나스트란 이 두 가지 툴을 제공하게 되는데, 만약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그 인사이트 3개로 제공되는 그 하나를 이제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멀티 유저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 라이센스 방식, 플로팅 라이센스 방식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사용하시게 됐다면은 이거는 어, 어, 이거는 이제 또 하나 이제 플렉스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아마 일부 그 좀 사용자분들이 이 플렉스 모델이라는 것도 활용하시고 계시는 할 텐데요. 네,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그 사용할 때마다 당일 기준으로 하루 기준으로 이제 그 토큰이라는 어떤 그런 그 기준으로 이제 차감되는 어떤 이런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현재는 모리포를 사용하고 계세요. 네트워크 방식, 대부분 이제 네트워크 방식으로 사용하시게 되고, 일부 사용자분들께서는 이제 그날 사용하시는 그날 기준으로 이제 며칠 사용하시는 데에 따라서 이제 그 기반으로 이제 사용량 그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제 활용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네임드 유저 방식이라는 것이 추가됐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멀티 유저, 뭐 네트워크 라이센스 또는 멀티 유저 방식이랑 플렉스 방식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네임드 유저 방식으로 하나가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임아웃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활용하시지 않으신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라이센스가 이제 회수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사용자분께서는 뭐 토큰이라는 어떤 플렉스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는데, 이게 PC를 켜놓고 어떤 해석도 수행하지 않고 그냥 PC 켜놓은 상태에서 이제 퇴근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다음 날까지 이제 켜지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틀치가 사용량이 이제 차감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형성되었고요. 네. 또 꼭 그 플렉스라는 모델을 활용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사용하시는 분들에서도 이 기능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 변경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그 멀티캐비티 같은 부분에 있어서 변형 결과를 볼 때 수축에 대한 부분이 수축 보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그 수축률을 감안한 결과를 이제 변형 결과로서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이게 멀티캐비티 같은 경우는 이 캐비티 간의 거리까지 반영하느라고 좀 부정확한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왔었는데요. 이제 2021.2 버전부터 이제 반영이 됐긴 했지만 아마 그때 제대로 이제 언급이 되지 않아서 이제 이번에 말씀드리긴 할 텐데, 만약에 이 캐비티를 한 번에 이제 띄우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제 확인하시려는 캐비티만 이제 화면에 띄우시게 된다면 그 캐비티에 맞춰서 그런 수축률이 다 반영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개선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3D 메쉬를 만들 수 있어서 속도가 조금 이제 상승이 좀 되었고요. 그리고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일부 모델의 같은 경우
물론 항상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 좌측 그림처럼 약간 중간 부분이 굉장히 좀 조밀하고 좀 하게 만들어졌던 부분이 2013 모델에서는 좀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좀 메시가 만들었다. 즉 이제 메시 품질 퀄리티가 좀 개선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메시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레벨을 올리면 올릴수록 굉장히 이제 좀 조밀한 이제 메시가 만들어지게 됐었는데요. 과거 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너무 이제 조밀하게 되었던 부분이 이번 버전부터는 좀 적절한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좀 적절한 어떤 사이즈의 어떤 적절한 수의 메시를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솔버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섬유 배양 결과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 중심층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횡단면 부분, 횡단 방향의 어떤 그 배양성 같은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 부분이 이제 실제 시험 데이터라거나 보게 되면은 요거는 과거 버전, 그리고 이번 실선은 이번에 새로운 버전이라서 좀 더 실험 데이터에 좀 더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장섬유 좀 이제 롱가스 파이버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라인은 이제 실험값이고요. 좀 노란색 좀 약간 주황빛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제 과거 버전 21.2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3 버전 같은 경우는 좀 더 실험치에 좀 더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이제 추가된 기능인데요. 만약에 이런 홀이나 이런 특히 이제 스피커 홀 같은 어떤 그런 부품들을 이제 해석을 하시게 된 경우, 특히 이제 그걸로 이제 3D 메시로 이제 해서 해석을 해야지 아무래도 이제 실제 유동 패턴과 좀 유사하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홀이 많다 보면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메시 수가 일단 많아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해석 시간도 이제 그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단순화할 수 있게끔 단순화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모델 자체를 기존에 그 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홀을 다 삭제한 상태에서 이제 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그 홀이 있는 부분의 영역을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홀에 대한 어떤 지름 또는 어떤 홀 간의 간격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홀 형상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정의를 하게 되면은 실제 홀이 있을 때와 유사하게 근사한 치를 이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유동 패턴뿐만 아니라 어떤 압력 또는 뭐 온도, 뭐 섬유 배양, 변형 결과도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보합 전환 시점에서 이제 압력 분포 결과인데요. 이제 뭐 100% 동일하지 않지만은 이상하게 좀 나타났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 기능을 이제 활용하시게 되다 보면은 어떤 CAD 모델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수월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고, 또 더 적은 이제 절점수나 어떤 이제 요소수, 특히 뭐 사면체 요소수를 이제 확실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계산 시간, 물론 이제 PC 사양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제 보시는 요 예시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홀이 있을 경우에 6시간 걸렸다고 하면은 이제 홀이 없으면 이제 10분 만에 해석이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홀 또는 어떤 유형, 이게 전체를 두께 방향으로 전체를 관통하는 홀인지 아니면은 반만 관통한 홀인지 이제 따라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어떤 원형이라든지 다각형이라든지 어떤 기타 형상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해가지고 홀 간의 어떤 홀의 지름이나 또는 이제 홀 간의 간격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보여줬던 그런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시간적인 이점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홀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사출 압력은 135MPa 나왔다고 한다고 하면요. 이제 과거에 홀 없는 모델로서 이제 해석하게 되면 이제 유동 패턴 자체가 일단은 맞지가 않는 거죠. 네. 하지만은 이번에 2013 버전이 나왔던 그 기능, 이제 그릴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 기능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은 사출 압력도 근사하게 나오게 되고 있고요. 홀이 있을 때 했던 결과, 그리고 유동 패턴도 이제 유사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크마크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해석을 특히 3D 메쉬로 이제 해석을 이제 하시게 될 때 특히 가끔 가다가 간혹 게이트나 어떤 러너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3면체 메쉬, 3D 메쉬로 해서 해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 싱크마크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러너하고 그런 게이트까지
일반 빈메시가 아닌 4면체 메시로 반영된 그 부분까지도 다 반영해서 해서 그 결과를 표현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버전부터는 러너로 콜드러너로 인식되어 있는 그 부분 속성 자체가 이제 3면체 메시가 콜드러너 속성 그 인식된 그 메시 같은 경우는 이제 투명하게 나오고요. 실제 파트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싱크마 결과로 표현된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그림처럼 이제 약간 좀 지저분하게 나왔던 싱크마 결과가 좀 더 일관성 있게 나온다라는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풀 같은 경우, 특히 냉각 해석하실 때 배풀 같은 경우 이제 제품에 굉장히 가까웠게 돼 있을 경우에는 저렇게 뭐 파란 점이나 또는 이렇게 붉은색처럼 이제 핫스팟처럼 저렇게 나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들이 2013 버전에서도 좀 어느 정도 개선이 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미드 플레인을 이제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좀 특수한 공법이긴 하지만 이제 사출 압축 성형을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게 그 설계된 그 값 밑으로도 이제 만약 그 더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제 그 제품 있어서 네, 그런 것들까지도 해석해서 좀 반영하실 수 있다. 그래서 즉 그 아래쪽 그 그래프 그림 보시면은 저 초록색 라인이 어떤 이제 설계된 어떤 두께라고 하면은 실제 해석에서는 그 이하까지도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것들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새로운 기능으로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있어서 사출압축 성형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결과가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되었다. 그 PPT 두께 이볼루션이라는 결과 하나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열과 관련된 API 그 솔버 API도 몇 개가 추가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스칸디움 버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칸디움 버전 같은 경우는 그 처음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소프트웨어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개발 중인 어떤 기능들을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셨던 어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경험을 저희한테 그 어떤 좀 답을 주시면은 이제 그거를 반영해서 어떤 저희가 개발한 데 있어서 좀 더 완성도를 올려서 그것들이 추후에 상업용 버전에 이제 넣을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과정에 있는 어떤 그 베타 버전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여러분께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수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거든요. 스카니움 버전 또는 뭐 테크 프리뷰 버전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그 테크 프리뷰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아마 기존 상업용 버전에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추후에 이제 그 향후에 미래 그 출시될 버전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라라는 내용이 영문으로 써 있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한 10가지 정도 되는 어떤 기능들을 이제 스칸디움 버전에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칸디움 버전은 저희가 별도로 이 설치 파일을 제공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보셔진 저 사이트, 피드백 커뮤니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사용하시는 그 오토데스크 아이디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그 사용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 그 몰드플로 개발팀에서 그 관련된 그 내용을 여러분들 정보를 보고 이제 승인해 드리면은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직접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관련된 이제 뭐 설치 안내 그리고 그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한 어떤 뭐 영문 자료이긴 하지만은 그런 대한 어떤 소개서 같은 것들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이렇게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일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스탬프라는 어떤 그 이름의 어떤 새로운 이제 3D 메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수축 모델이 있습니다. 기존의 상업용 버전 같은 경우는 뭐 제네럴 스윙크션 모델이나 아니면은 언커렉티드 레지dual 스트레스 모델 이 두 가지만 제공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지금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스칸디 버전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탬프 모델인 것은 뭐냐면은 물론 약자이긴 하지만은 듀얼 도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크림스라는 것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네, 거기는 크림스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재료들이 다 크림스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수축 그 데이터가 있는 수축 측정이 되어 있는 이제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축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기존에 이론적으로 접근했던 그 잔류력 방식과 그 수식과 그다음에 실험값을 같이 이제 믹싱해가지고 좀 더 신뢰도 높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크림스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미드 플레인하고 듀얼 도메인에서만 이제 제공할 수 있었고요. 이것을 이제 3D까지 확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동일한 알고리즘, 동일한 수식을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3D는 3D 예시에 맞게 좀 변형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3D 메시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측정돼 있던 수축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어떤 이제 열과 기계적 물성을 좀 더 보정을 해서 실제 해석 결과, 특히 이제 변형 해석 결과에 있어서 좀 더 실제와 가깝게 낼 수 있다. 현재 개발 중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께서 스칸디움 버전을 활용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스탬프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재료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프린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 재료 같은 경우는 이 스탬프도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버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이제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에서 이제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이제 스탬프라는 모델이고요. 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측정된 실험치라고 하면은 이제 실험치와 좀 이제 근사한 이제 그 어떤 트렌드를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수지 흐름 방향과 이제 그 흐름의 이제 직각 방향의 어떤 수축률을 비교해 봤을 때 실험치와 좀 유사하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초록색으로 이제 표현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상온형 버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 그 해석 결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기본으로 제공되어 있는 그 모델, 언커렉트 레지던트 스트레스 모델을 이제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실제 그 변형 결과를 보는 데 있어서 실제와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스탬프 모델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실제와 이제 근접하게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정확도 부분에 있어서 팔보가 안 들어간 이제 섬유가 안 들어간 재료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확도가 좀 신뢰도가 좀 높다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파이버가 들어간 재료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그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버가 안 들어가 있는 재료 위주로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실제와 좀 가깝게 됐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개발이 좀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재료가 파이버가 들어가 있는 재료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재료도 있다 보니까 이걸 아직까지는 이제 상온형 버전 넣기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버전에서 스칸디움 버전에서 이제 추가된 이제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열 전도도 부분을 이제 이방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런 열 전도도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모재 매트릭스랑 그 다음에 파이버 간에서도 서로 간의 그 열 전도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파이버의 어떤 열 전도도가 이 어떤 해석 유동 패턴이라든지 어떤 그런 죄송합니다. 유동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압력 또는 보완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이제 영향을 줄 텐데 특히 이제 그런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 특히 이제 그 어떤 탄수섬유 같은 경우를 사용하실 때 이제 이런 이방절 전도도가 섬유 배양에 따라서 이방성적으로 나타날 텐데 이제 그런 것들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본 파이버가 적용된 이제 재료를 활용해서 이런 결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수지 흐름 방향과 이런 수지의 제품의 이제 두께 방향으로서의 어떤 그 열 전도도 결과가 서로 이제 탄소 결과로서 제공하게 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이제 붉은색 라인은 이제 실험치입니다. 예, 그래서 압력이 이렇게 좀 이제 떨어지게 될 텐데 이제 저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실험치와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에 이제 그 좀 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은 그 기존의 등방성으로 이제 적용했을 때보다는 좀 더 이제 실험치 쪽으로 이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기능이 나왔던 변동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많은 이제 부분을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이제 어떤 서비스나 그리고 더 좋은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불만 갖고 계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은 저희 최대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이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투자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기능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여러분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기능을 저희가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이제 어렵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 요구하시는 기능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는지를 저희가 일단 판단해 가지고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자주 사용되는 부분,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술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 저희가 기존 40년 동안 이제 누적돼 있던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더 좋은 어떤 해석 결과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